대체불가 중앙영문법 오늘 62강 되겠습니다. 유닛 62고요. Some, any, every, each, all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 암기할 거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암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공부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some과 any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some과 any부터 조금 어렵습니다. 교재의 내용을 읽어가면서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1번, some과 any는 불특정한 것을 언급할 때 사용하며 대명사와 형용사 모두 사용이 가능하대요. 불특정한 것을 언급하기 때문에 부정이란 말을 앞에 붙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some과 any는 부정대명사와 부정형용사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some과 any가 부정형용사로 쓰일 때는 그 뒤에 명사가 나올 것이고요. 덩어리로 이렇게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2번 갈게요. 기본 의미는 약간 몇몇 일부이지만 반드시 해석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문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거 우리말이 가능하다면 적절하게 해석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해석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약간 몇몇 일부의 느낌 또는 이미지는 갖고 계셔야 됩니다. 3번으로 갈게요. some과 any가 부정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그 뒤에 명사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때 명사는 셀 수 있는 명사든 셀 수 없는 명사든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중요한데요. some은 긍정 그리고 있음의 이미지, any는 부정, 없음 그리고 불확실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접근하면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그래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some은 긍정 그리고 있음의 이미지, any는 부정, 없음 그리고 불확실의 이미지라는 거. 이제 문장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긍정문이 되겠습니다. 긍정문에 some과 any가 모두 쓰일 수 있는데 이렇게 파란색 밑줄이 그어져 있는 아이가 더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some에는 긍정과 있음의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긍정문의 경우에는 some이 주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some이 긍정문에 쓰이면 약간의 얼마간의라는 기본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건 문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해석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any가 긍정문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뭐뭐라도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해석상에서 꽤 중요하니까 별표 쳐놓으시고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게요. I bought some books online이라고 되어 있네요. 나는 샀다 약간의 책을 온라인에서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some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과 함께 쓰여 있는 상태입니다. 형용사로 이렇게 쓰여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본 긍정문에 쓰인 some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갈게요. You can take any bus here 라고 되어 있네요. 긍정문의 상황에서 any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뭐뭐라도. 당신은 여기서 어떤 버스든 타도 됩니다. 당신이 여기에서 가려고 하는 목적지, 여기서 쓰는 버스는 다 가니까 어떤 버스라도 타도 돼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참고 볼게요. any가 어떤 뭐뭐라도의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과 어울린다고 합니다. 중학과정에서 이게 포인트가 되어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으로 체크 포인트니까 하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문에서 any가 버스와 함께 어울려 있는 상태, 형용사로 쓰였구나,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과 함께 쓰였구나, 이것도 챙겨가시면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의미를 챙겨가시는 겁니다. 자, 긍정문에 some과 any가 쓰이는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 부정문에 쓰이는 경우 볼 텐데 부정문에도 some과 any가 모두 쓰일 수 있긴 해요. 근데 any의 파란색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any가 더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any의 이미지가 뭐였었죠? 부정, 없음, 불확실이에요. 그래서 부정문에서는 any가 더 많이 쓰인다. 자, some도 쓰일 수 있는데 some이 부정문에 쓰이게 되면 불특정한 일부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일부는 긍정이라고 봐야겠죠. 반면에 any는 전혀 조금도의 의미로 전체를 부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I didn't buy some ingredients for the recipe 라고 나왔네요. ingredient는 이건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지 않았다 몇 가지 재료를
요리법을 위한 그 요리법을 위한 몇 가지 재료를 사지 않았어요. 그러면 몇 가지 재료는 샀고 몇 가지 재료는 사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부정문에서 썸이 쓰이면 일부를 부정한다. 그러면 다른 일부는 긍정한다는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역시 형용사로서 명사와 함께 쓰여 있는 상태가 되겠네요. Any로 갈게요. I didn't buy any ingredients for the recipe. 이 문장에서 썸이 any로만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부정문에서는 any가 기본이 됩니다. 나는 재료를 전혀 사지 않았습니다. 그 요리법을 위한 재료를 하나도 안 샀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전체를 부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이제는 의문문으로 가볼게요. 이 의문문이 가장 헷갈립니다. 긍정문과 부정문의 경우에는 그래도 할만했어요. 근데 이 의문문이 좀 헷갈려요. 의문문에도 some과 any가 기본적으로 다 쓰일 수 있긴 한데 any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얘가 더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any의 이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부정, 없음, 불확실. 우리가 불확실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사실은 의문문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문문에서는 any가 더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ome도 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일까요? 권유, 제안, 요청 등의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의 경우에는 some이 쓰일 수 있다고 하고요. any로 가보면 불확실해서 궁금해서 물을 때 any가 쓰인다고 합니다. 이때 any의 경우에는 혹시라는 말을 붙여서 해석해주면 보다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 any부터 볼까요? Do you have any time to talk with me? 라고 되어 있어요. 의문문이죠. 의문문에 any가 쓰이는 게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때는 정말 불확실해서 궁금해서 묻는 거라는 느낌으로 혹시라는 말을 붙이면 깔끔하게 의미 파악이 된다. 그러면 혹시 시간 있나요? 저와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혹시 있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불확실해서 물어보는 거죠. 깔끔하죠. 위로 갈게요. 권유, 제안, 요청 등의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의문문. Do you have some time to talk with me? 여기하고요. 똑같은 패턴인데 any가 some으로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Do you have some time? 시간 좀 있죠? 나와 함께 이야기할. 제 뉘앙스를 보세요. 저와 함께 이야기할 시간 좀 있죠? 이 얘기는 네 라는 대답을 기대하면서 묻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할 시간 좀 있으시죠? 혹시 저와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있나요? 느낌이 다릅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긍정 있음에 그래서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고 부정 없음 불확실 그래서 불확실해서 궁금해서 묻는 거 혹시를 붙이면 자연스럽다. 괜찮을까요? 의문문 이게 가장 어려울 텐데 요거까지 극복하셨으면 거의 다 오신 겁니다. 됐어요. 이제 조건문으로 가볼게요. 자, 간혹 some과 any가 혼용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조건문에서는 주로 any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you can ask me any question 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조건문에 any가 쓰여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긍정문에 any가 쓰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당신이 질문이 있으시다면 당신은 저에게 어떤 질문이라도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조건문에 쓰인 any, 긍정문에 쓰인 any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뭐뭐라도 종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조건문에서는 some과 any가 다 쓰일 수 있긴 한데 기본은 any, 훨씬 더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 이제 every, each, all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every와 each는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every부터 보도록 할게요. every가 주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수 동사로 받아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도 또 보시겠지만 미리 한번 보고 가시죠. every 하고요. each가 포함된 말이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경우 동사는 고민하지 마시고 단수 동사로 받아준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는요. 중학교 1학년 과정부터 종종 시험 문제에 나오는데요. 왜 시험 문제에 종종 나올까요?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every를 보시면 얘의 기본 의미는 모두 또는 모든으로서 복수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복수의 개념 in every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왜 동사는 단수로 받아주냐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여러 개를 개별적인 요소 하나하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개를 하나의 덩어리 개념으로 보기 때문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every와 each가 주어 자리에 포함되면 동사는 고민할 거 없이 단수로 받아주는 겁니다. every부터 보도록 할게요. every는 대명사와 형용사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명사로 쓰일 때는 everyone, everybody, everything과 같은 패턴으로 쓰이고 everyone과 everybody는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everything은 모든 것을 의미하겠죠. 어쨌든 every를 포함한 말이 주어 자리에 쓰이면 동사는 단수 동사로 받아준다는 거. every가 형용사로 쓰이면 그 뒤에 명사가 나오겠죠. 그런데 얘도요. every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는 단수 명사가 나오고요. every 단수 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이면 단수 동사와 함께 쓰인다는 겁니다. 예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Everyone is special. every를 포함한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쓰여 있고 동사는 이렇게 단수로 받아주고 있네요. 모든 사람은 특별하다. 그렇죠?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특별하다. 두 번째, everything in the boxes is yours라고 나왔네요. every를 포함한 대명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부터 명사의 덩어리가 everything을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자에 있는 모든 것들은 is yours, 다 네 거다 이런 말이죠. every를 포함한 대명사가 주어 자리에 있어요. 복수의 개념이라 하더라도 단수로 받아주는 걸 계속 챙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 each child likes to play라고 되어 있네요. 자, every 다음에 명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얘는 형용사로 쓰인 거. 그리고 셀 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과 어울리고 주어 자리에 쓰인 상황에서 동사는 역시 단수로 받아준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모든 아이는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모든 아이는 진짜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뽀로로도 그랬잖아요. 노는 게 가장 좋다고요. 자, 그 다음 예문입니다. I visit my grandparents every 2 weeks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거 미리 먼저 보고 갈게요. every 다음에 기수가 나오고 복수 명사가 나와서 이렇게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이때 기수라는 것은 순서의 개념이 없는 1, 2, 3, 4를 말하고요. 기수 말고 서수라는 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때는 순서의 개념이 있는 first, second, third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기수라는 건 1, 2, 3, 4를 말하고 every 다음에 기수 그리고 복수명사 특이하게 복수명사가 와요. 이렇게 덩어리가 돼서 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조부모님을 방문합니다. every 기수 복수명사가 덩어리가 되어서 2주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2주마다 조부모님을 방문합니다. every 정리가 되었고요. 이제 each 가도록 할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each가 주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역시 단수 동사로 받아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ach는요. 대명사와 형용사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요. 대명사로 쓰일 때는 각각, 형용사로 쓰일 때는 각각의를 의미합니다. 대명사의 경우부터 보도록 하죠. 단독으로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each가 대명사로서 of, 복수, 대명사하고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를 보시면 each가 대명사로서 전치사 of 다음에 복수 명사하고도 쓰일 수 있는데 복수 명사하고 쓸 때는 그 앞에 관사 또는 소유격이 붙어야 합니다. 그러면 each of 다음에는 복수 대명사와 복수 명사가 모두 올 수 있고 복수 명사가 오는 경우에는 그 앞에 관사 또는 소유격이 붙는다. 형용사로 쓰일 때는 그 뒤에 명사가 나와서 덩어리가 되겠죠. each 다음에도 단수 명사가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대명사로 쓰이든 형용사로 쓰이든 each를 포함한 말이 주어 자리에 쓰이면 동사는 단수 동사로 받아준다는 거 요거 문법적 포인트 챙겨가시죠. 예문 하나씩 살펴볼게요. Each has their own talent라고 되어 있네요. each가 단독으로 대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쓰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동사는 has 단수 동사로 받고 있네요. 각각은 그들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각자마다 재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each of us is responsible for oursels라고 되어 있죠. be responsible for는 뭐뭐에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each가 대명사로 쓰인 상황이고요. of라는 전치사 뒤에 복수 대명사가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네요. 우리들 각자는 each가 포함된 말이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동사는 단수로 받아주고요. 우리들 각자는 우리 자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자, 밑에요. Each of the boys has a ball 이라고 되어 있네요. each가 대명사로 쓰인 거죠. 그 뒤에 전치사 보입니다. 그 뒤에 복수 명사와 연결된 상황이에요. 복수 대명사가 아니라 복수 명사가 연결됐기 때문에 그 앞에는 관사 또는 소유격이 붙어야 된다. 여기서는 정관사가 더가 붙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each를 포함한 말이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동사는 이렇게 단수로 받아준다는 것도 보시고요. 그 소년들 각자는 공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하고요. 그 다음 예문 좀 잘 보세요. Each boy has a ball 이라고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each가 명사하고 어울려 있으니까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런데 똑같은 boy가 이번에는 단수 형태로 나와 있네요. 여기를 보시면 each of the boys예요. 대명사로 쓰여서 of 다음에 나올 때는 복수 명사고 얘가 이렇게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그 뒤에 단수 명사가 나온다는 거 이거 가볍게 참고해서 보시고요. 더 중요한 건 의미하고 each가 주어 자리에 이렇게 쓰이는 경우 동사는 단수로 받아준다는 거 각각의 소녀는 공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밑에요. The tickets are 10,000 won each라고 되어 있는데요. each가 문장 끝에 쓰여서 부사로 쓰일 때도 있긴 해요. 이때는 각자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부사로서 각자 또는 각각을 의미합니다. 그 표들은 각각 10,000원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each까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all로 갈 텐데요. 이 all이 조금 더 복잡해 보이죠? 이 all은요 한 방에 다 챙겨갈 수는 없을 겁니다. 큰 틀에서 의미하고요. 주요 쓰임새를 먼저 챙겨간 상태에서 하나씩 추가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all은요 all 또는 all of 다음에 명사에 따라 동사의 수가 결정이 되는데요. 대명사로 형용사로 모두 쓰일 수가 있고 그 쓰임새가 굉장히 다양한데 이 동사의 수를 보니까 복수 단수 막 계속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씩 마음의 여유를 갖고 가볼게요. 자, 먼저 대명사입니다. 의미는 모두 또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요. all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대명사로서 단독으로 쓰여서 모두 또는 모든 것을 의미하고요. 이때 동사는 복수로 받아줍니다. 이것 자체가 복수의 개념이죠. 그런데 복수의 개념으로 따지자면 every도 그런데 왜 걔는 단수로 받고 왜 얘는 복수로 받냐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하셔야죠. 받아들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all이 대명사로 쓰이는데 이렇게 수식 어구가 수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관계대명사 때 하실 겁니다. 어쨌든 all이 대명사로서 수식 어구의 수식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번에는 또 단수로 봐준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노래 중에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내가 크리스마스에 원하는 모든 것은 is you. 당신뿐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거를 하나 암기해 두신다면 이런 거 뭐 굳이 암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되긴 할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면요. all이 대명사로 쓰이고요. 전치사와 함께 어울려서 복수 대명사. 이렇게 쓸 수 있군요. each와 쓰임이 같습니다. 복수 대명사의 경우에는 관사나 소유격 없어요. 밑에 볼게요. all 다음에 전치사 of 있고요. 관사 또는 소유격 나오고 셀 수 없는 명사도 가능하고 all이 대명사로 쓰이고 전치사 다음에 관사 또는 소유격이 나와서 복수 명사하고도 어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all의 경우에는 그 뒤에 나오는 명사가 셀 수 없는 명사든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든 다 나올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의 상황에서 잘 보시면 all of 복수 대명사의 경우에는 of 다음에 이 복수 대명사로 인해서 복수 동사로 받아주고 all of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오면 이게 또 기준이 되어서 단수화 받아주고 all of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오는 경우는 그거의 기준에 삼아서 복수 동사와 어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all of 다음에 명사에 따라 동사의 수가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each 때와 마찬가지로 명사가 나올 때입니다. 대명사가 아니고 명사가 나올 때는 그 앞에 관사 또는 소유격이 이렇게 붙고요. 그리고 all의 경우에는 all, of, 관사, 소유격, 명사가 나올 때 이때 of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다는 건 보시면 좋겠죠. 더 중요한 건 얘네들하고 이 동사의 숫자, 요거 보시는 겁니다.
자, 형용사로 쓰일 때 모든의 의미를 나타내고요. 이 all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다 나오네요. 패턴은 굉장히 간단하고요. all 다음에 이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왔으니까 단수와 어울리고 all 다음에 복수 명사가 나오면 얘와 기준이 돼서 복수와 어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그러면 all 뒤에 뭐가 붙어 있을 때는 이 붙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를 하나 외우면 요거는 가볍게 해결이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전반적으로 봤습니다. 이제 예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칠판 좀 정리하고요. All were satisfied with the result.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그 결과에 all이 대명사로 쓰여서 그 뒤에 복수동사와 어울려 있는 상태네요. 자, all that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런데 보통 얘가 생략이 돼서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되는 것이고 아 이렇게 수식어 구에서 수식받는 이 all의 경우 단수동사와 연결이 되는구나. 밑에요. All of them were expensive라고 나와 있네요. all이 대명사로 쓰였고요. 전치사 다음에 복수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봐야겠죠. 그것들 모두는 비쌌습니다. 복수 동사. All of the money was stolen yesterday라고 나와 있는 상태죠. 자, all이 대명사로 쓰여서 전치사 있을 수도 있고 생략도 가능합니다. 관사 셀 수 없는 명사네요. 그럼 셀 수 없는 명사를 기준으로 단수동사와 어울려 있다 보시면 되겠죠. 수동태가 되었네요. 자, 그 돈 모두가 도난당했습니다. 어제요. 밑에요. All of my students are playing soccer라고 되네요. 자, all of 소유격 복수 명사가 되겠습니다. 이때 of 생략 가능하고요. 그래서 all my students도 가능합니다. 복수 명사니까 그 뒤에 복수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재 진행형의 패턴이네요. 자, 나의 모든 학생들이 모든 나의 학생들 뭐 다 같습니다.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요. Not all information is useful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all 다음에 information은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대표적인 셀 수 없는 명사죠. 그럼 이때 all은 셀 수 없는 명사와 연결돼서 형용사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모든 정보가 유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all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로 인해서 여기는 단수동사와 어울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나중에 하실 텐데 부정어구와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이렇게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요. 얘는 부분 부정이라고 그래서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부정해요. 그래서 모든 정보가 유용한 것은 아니다. 유용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건 나중에 또 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all이 형용사로서 셀 수 없는 명사와 연결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셀 수 없는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의 수를 결정해 준다. 이 all은 여러 번 보시면서 여러분들 익숙해져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문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A번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첫 번째 문제입니다. All my money is all gone 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네요. 자, all이 대명사로 쓰여서 여기 of가 생략되어 있는 구조 뭐 이렇게 계속해서 또 보시다 보면 익숙해져요. 소유격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가 연결되어 있고 주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그러면 all 다음에 이 명사를 기준으로 동사를 결정해 줘야겠죠. money는 대표적인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따라서 is하고 연결이 되어야겠죠. 수동태 패턴이네요. 모든 나의 돈이 사라졌다. 이때는 뭐 도난당해서 사라졌을 수도 있고요. 내가 다 써서 사라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모든 나의 돈이 다 없어진 상태예요.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 all cars have wheels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all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나와 있는 상태니까 얘는 형용사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얘를 기준으로 have가 되면 되겠네요. All cars have wheels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는 바퀴가 있죠. 3번 Every seat in the theater were taken 이라고 되어 있네요. every가 명사와 어울려 있는 상태니까 형용사고요. every 다음에 얘가 복수의 개념이라 하더라도 단수 명사가 나온다는 거 극장에 있는 모든 자리가 단수동사와 받아줘야겠죠. 왜요? every가 주어 자리에 있으면 고민할 거 없이 단수로 받아준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taken 수동태 되었습니다. 극장의 모든 자리가 다 차지된 상태였습니다. 모든 자리가 다 그 주인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4번 All of your advice were helpful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all이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그 뒤에 전치사 있는 거죠. 소유격 나와 있고요. advice는 조언, 충고라는 뜻으로 대표적인 셀 수 없는 명사가 되겠죠. 추상명사잖아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해서 단수동사 이렇게 써야겠죠. 너의 충고 모두가 was helpful, 도움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생략 가능하겠죠. 5번 each of the player was 또는 were given a medal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each가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근데 전치사 있잖아요. 관사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each가 주어 자리에 쓰이면 고민하지 말고 단수로 받아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each of the players was given a medal이 되겠네요. 수동태가 되겠습니다. 자, give라는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받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능동태는 하는 것이고요. 수동태는 되거나 받거나 당하는 거잖아요. 받는다는 개념으로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선수들 각자가 메달을 받았습니다. 6번 All the dogs in my house likes cat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ll이 대명사로 쓰인 것이긴 하죠. 여기 관사 다음에 복수명사가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of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all the dogs, 모든 개들은 우리 집의 모든 개들은 고양이를 좋아한다는 의미인데 여기 보시면 all 다음에는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니까 여기서는 복수동사화하다 되겠죠. 또 이것 때문에 헷갈려 갖고 쓰시면 안 되고 본질적인 핵심 주어를 찾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얘는 이렇게 전치사부터 명사의 덩어리로서 전치사 덩어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고 본질적인 거는 여기 all the dogs에서 이 dogs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수명사, 복수동사. 우리 집의 모든 개들은 고양이를 좋아하는데 보통 친하지 않다고 하는데 뭐 가끔 뭐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뭐 동물농장 같은 거 보면은 특이하게 고양이를 좋아하는 개들도 있고 고양이인데 개들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자, 7번. Everyone in the party was 또는 were wearing a pink dress라고 되어 있네요. 자, 파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대명사로 쓰인 것이 되겠네요. 자, every를 포함한 말이 주어 자리에 쓰이면 고민할 거 없이 단수로 받아줍니다. 자, 과거 진행형이 되겠네요. 파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입고 있었습니다. 핑크색 드레스를. 자, 이제 8번으로 갈게요. Each side of a square is 또는 are the same length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length는 길이라는 뜻의 명사고요. 여기서 square는 정사각형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each가 형용사로서 그 뒤에 단수 명사와 어울려 있는 상태고요. 얘가 전체의 덩어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of a square는 여기서 이 side를 수식하는 전치사 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사각형의 각각의 변은 그리고요 동사는 어느 것을 쓸래요? each가 주어 자리에 포함되어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단수로 받아주라고 했습니다. 정사각형의 각 변은 같은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each가 대명사로 쓰이면 of 다음에 복수명사가 올 텐데 얘는 지금 대명사로 쓰는 게 아니고 형용사로서 이 단수명사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수식하는 구조. 그럼 결국은 얘가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each가 주어 자리에 쓰면 단수동사로 받는다. 9번 All dogs is are animals but not all animals is are dogs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개들은 복수명사니까 are animals. 모든 개들은 동물입니다. 하지만 not all animals is 또는 are dogs. 자, not all animals입니다. all 다음에 복수명사 있으니까 얘도 지금 are가 쓰면 되겠죠. 그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어구와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이렇게 있으면 부분 부정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동물이 개는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개는 동물이지만 모든 동물이 개는 아니다. all 복수명사, 복수동사. all 복수명사, 복수동사. 포인트 보시죠. 10번. In a soccer game, each team has 또는 have 11 players. 축구 경기에서 각각의 팀은 each가 형용사로 쓰여서 단수명사로 쓰였고요. each가 주어 자리에 쓰이면 동사는 고민하지 마시고 단수로. 각 팀은 11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B번 문제 갈게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1번. 혹시 형제나 자매가 있나요? 정말 궁금해서 묻는 느낌이죠. 불확실하기 때문에 묻는 의문문에서 쓰이는 경우라면 any가 기본이 될 겁니다. Do you have any brothers or sisters? 형제나 자매가 혹시 있습니까? 2번. 나는 먹을 것을 좀 원한다 라는 긍정문이 되겠습니다.
긍정문에서 약간의 얼마 간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some이 붙은 말이 쓰여야겠죠. 긍정문에서 any가 쓰면 어떤 뭐뭐라도라고 그랬습니다. I want something to eat. 나는 먹을 것을 좀 원한다. 3번. 나는 오늘 숙제가 전혀 없다. 부정문에서 전혀를 나타내면 any가 붙어야겠죠. I don't have any homework today. 이렇게 되겠습니다. 부정문이 기본이고요. 의미적으로 봤을 때도 any가 들어가야겠습니다. 4번. 그는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우리말상에서 부정문입니다. He didn't eat anything 또는 something today. 부정문에서 아무것도 전혀 아니다. 전체 부정을 나타낼 때 any가 붙은 anything이 들어가겠네요. 5번. 나는 뉴욕에 친구들이 좀 있다. I have any 또는 some friends in the New York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긍정문이 되겠습니다. any도 쓰일 수 있긴 한데 의미가 다른 거죠. 어떤 뭐뭐라도가 아니라 그냥 친구들이 좀 있다. 약간의 어느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some이 쓰이는 겁니다. 6번. 오렌지 주스 좀 드실래요? 자, 의문문의 구조예요. Would you like some orange juice? 이거는 일종의 권유하는 거잖아요. 오렌지 주스 좀 드실래요? 권유할 때 상대방이 거절하면 난감할 겁니다.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는 느낌. 그래서 some orange juice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Would you like some orange juice?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을 머리 아프게 하는 부정대명사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63강이 되겠고요. Unit 63, many, much, few 또는 a few, little 또는 a little, to either 빈도부사.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내용상으로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오히려 다음 시간은 가볍게 정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다룰 것들은 좀 있긴 할 겁니다. 머리는 덜 아플 거예요. 오늘 어려운 내용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